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 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세요. 내가 빌린 책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나온 조원도서관 단골 손님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나온 역삼이동 작은도서관 단골 소향입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지금 깜짝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싶으실 겁니다. 원래 저희가 일요일 아침 6시에 박동원 부장이랑 둘이서 항상 전화로 이렇게 한 주간 읽은 책 이야기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사람들인데, 잠깐만, 게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무려 장강명 작가님과 소양 작가님이 이 두 분이 게스트가 오셔.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껴주신 덕분에 저희 드디어 팟캐스트 유튜브 드디어 해냈어요. 아니, 이런 유명한 작가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방송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고요. 저는 제가 늘 이 방송에서 말하지만 저는 성덕입니다. 예, 성공한 덕후죠. 저의 영원한 아이돌 모셨습니다. 장강명 작가님. 화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울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책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장강명 작가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가자면 이제 사실 소설가시고요. 네. 그리고 월급 사실주의 소설가라고 요즘 이제 다니시고, 네, 엄청 다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요즘 좀 다작을 못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한민국의 많은 작가들을 죽이는 겁니다. 도매금으로 다 한 방에 보내시는 거예요. 다 한 방에 보내고요. 네. 월급 사실주의 작가들이랑 저랑 친한 한우 작가님들이랑 소양 작가님만 남아가지고 그렇구나. 네, 페어에서 이제 좀 이렇게 남은 걸로 좀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쓰시는 분이 저는 장강명 작가님 생각할 때마다 한국 출판계 브루노 마스라고 생각합니다. 브루노 마스가 왜 그 엄청 피처링 많이 하면서 네. 자기 작업도 하지만 네. 다른 아티스트들 이렇게 앨범 낼 때 뭐 이를테면 로제와 아파트, 네. 그러니까 해서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 협업을 하는 걸 되게 잘하잖아요. 네. 장강명 작가님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장강명 작가님 약간 이렇게 네. 나하고 비슷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든. 내향형.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협업을 잘하시지? 한 몇 년 전부터 하게 됐는데요. 네. 한 3, 4년 전부터 월급사실주의를 하게 됐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책은 안 나왔는데 STS SF 엔솔로지를 예. 이제 올해 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작가 생활을 10년 좀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저랑 비슷한 방향을 보는 다른 작가분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우리가 좀 뭐 책 한 권 남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이렇게 명확하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활동을 하면 좀 이기적인 건데요. 더 주목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무리를 저어가지고 뭔가 한 목소리를 뭘 내는구나 할 때 좀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제가 이 작업을 이 방향으로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그 방향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뜻맞는 작가님들이랑 하면 재밌어요. 재밌어서 네, 그 재미를 되게 늦게 알았습니다. 최근 3, 4년 전부터. 네. 저는 사실 제가 장강명 작가님을 맨 처음 이제 실물로 영접하게 된 건 네. 이 영어책 한 권 해봤니 내고 이제 책 소개하는 팟캐스트에 이렇게 제가 출연하러 갔다가 네. 그때는 진행자가 아니셨어요. 다음 진행자로 돼 있어서 네네네. 그 인사하러 오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무 죄송했던 게 진행자분들은 다 내가 무시하고 장강명 작가님한테 장강명 작가님이면서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그럼 오늘은 장강명 작가님이 진행이 아니시고 다음부터 진행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다음 책을 미친 듯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책을 장강명 작가님 진행하시는 팟캐스트에 나가기 위해서 다음 책을 미친 듯이 쓰고 이제 그걸 했었고, 그게 책이개모라고 팟캐스트 할 그렇죠. 때인데 그 일기에 예. 이제 뭐 그렇죠. 그 김관 기자랑 요조님이랑 맞아요. 진행할 때 제가 제 책 홍보하려고 나갔는데 바로 그래서 게스트셨어요. 그리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네네. 진행을 맡으셨고,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드디어 이제 라디오를 네. KBS 네네네. 1라디오를 네. 2나 3도 아니고 1라디오. 1라디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분이 드디어 전 국민의 KBS. 그동안 이렇게 갈고 닦아온 이 팟캐스트 책 진행하는 그 다양한 이 프로그램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제대로 한번, 근데 되게 빡센 기획이던데요. 어떠세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일단 한번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저 좋습니다. 사실은 만나면 좋은 친구 M사에서 불러주셨으면 이렇게 갔을 텐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혼나야 돼요, MBC PD들은.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말이야.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을 잘 진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제 글 쓰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뭐 약간 그 사이에 시사 프로그램 진행 제안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 거는 거절을 했었는데 네. 딱 이번에 아이템이 뭐 인생책을 가지고 하자 네. 이런 제안이었어요. 아주 너무 땡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독서 프로그램들 보면은 제가 불만인 게 좀 신간 위주로 하게 될 때 그렇죠. 예, 그 책을 뭐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이 책을 그렇구나. 소개를 하게 되고 또 사실 어쨌든 뭐 신간 나오는 게 이제 종수가 이미 나온 책보다는 적으니까 그렇죠. 뭐 이미 나온 책 중에 좋은 책이 많은데 그런 걸 좀 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좀 저런 것도 싫거든요. 막 뭐 누구나 다 아는 고전을 뭐 15분 만에 뭐 요약해가지고 알려준다 이런 것도 되게 하기 싫었고 그런 제안도 한두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그 게스트가 생각하는 인생책을 그러니까 되게 좋은 책이겠죠. 한 권의 그거를, 책을? 네, 한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프로그램인데 진행을 해주시겠습니까? 해서 그건 재밌을 것 같다 야. 했고 그 PD님이랑 네. 얘기를 하다가 예. 제가 근데 그 책 얘기를 1시간 하면 부족할 것 같아요. 2시간으로 하면 할게요. 오. 네, 했더니 책 한 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2시간은 해야 된다.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다. 어. 그랬더니 그 PD님은 자기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방송국에선 되게 우려한다. 책 한 권으로 2시간이 나오겠느냐. 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딜을 걸었는데 결국엔 이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예. 2시간을 했어요. 했고 3회를 녹음을 했고 2회까지 나갔는데 그러니까 3회라는 게 한 회에 1, 2부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3분 게스트를 모시고 6시간 넘게 했죠. 우와. 네, 근데 PD님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소양 작가님도 그렇고 아마 박 부장님도 그러실 거고 책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책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야. 2시간, 3시간도 막 떠들더라고요. 계속 그렇죠. 막 이렇고 저렇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그거 읽어 와가지고 거기가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네. 후딱 가가지고 2시간은 문제 없더라고요. 좀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좀 오래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장강민 작가님 볼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책에 대한 진심, 이 출판이라든지 독서 문화에 대한 진심이 항상 느껴지고 왜 그 온라인 독서 플랫폼 운영하신 건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그 문학상 상금 받아가지고 저기 한국 소설이 좋아서 막 이런 그 작업하시고 전 보면서 이분은 진짜 브루스마스 뺨치는 한국계 출판계 아이돌이시구나. 왜냐 아이돌로서 이 책임을 다 하고 계시구나. 제가 책에 대한 진심으로 그 대한민국에서 수익원에 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딱 한 분 제가 못 이길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누구야? 김자, 민자, 식자. 아니. PD님, 작가님, 아니. 김민식 작가님 이 매번 그 블로그에 책 읽은 거 올리실 때마다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으시지 하는 거랑 막 그 글에서 막 애정이 막 뚝뚝 떨어져요. 막 저는 되게 책을 재밌게 읽어도 뭐 괜찮았구만, 뭐 재밌구먼, 뭐 이 정도인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장 작가님이에요. 장 작가님이 막 그 페북에 이렇게 올린 글들 이렇게 책 소개하는 글들 보다가 보면은 읽게 되고 난 지금 막 장 작가님 페북에 올린 책을 또 다시 또 찾아서 읽고 막 그런 또 재미가 있어. 네. 오늘 이렇게 잘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네요. 소양 작가님 옆에서 막 썩소를 날리시면서 이 아저씨들 뭐 하는 건가? 잠깐만. 내가 사실은 그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제 제가 원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저는 장강면 작가님에 대한 오랜 팬이고 네. 그래서 장강면 작가님을 쓰신 앤솔로지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네네. 책을 네. 읽었는데 지금 가방에서 제가 사실은 와우. 그 지금 가방에서 막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참고로 지금 이제 장강면 작가님과 소양 작가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게 그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 네. 난 사실 이 책을 이 출판사 대표님한테 연락받기 전에 먼저 이제 페북에서 이렇게 보고 네. 장강면 작가님이 이제 새 책 내는데 그 불륜 이야기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약간 이제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장강면 작가님의 불륜 소설이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올렸다가 야 이게 사실 말장난인데 내가 이거 아니야 다시 지우고 이제 그걸 했는데 솔직히 저는 장강민 작가님
작품이 궁금해서 읽었거든요. 네네. 네, 이 책을 읽다가 소향 작가님을 만나버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빠져버리셨고. 진짜로 포틀랜드 오피스 때 읽다가 네. 세상에 아니 제가 막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반성했잖아요. 나는 왜 이런 분을 모르고 있었을까 그동안. 아니 저 모르는 분이 비교적 최근에 하셔가지고. 예, 그것도 네. 그렇고 모르는 분이 훨씬 많죠, 당연히. 저 나름 엄청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소영 작가님 모르겠어. 제가 네. 가가지고 막 교보문 가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보문고에서 소향을 검색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 그 동명이인이 한 분 계시고. 예.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 책 소개를 읽다가 보니까 네네. 왜냐하면 소향으로 작가 네네네. 똑같이 돼 있으니까 네. 읽다 보니까 잠깐만 톤이 많이 튀는데 그 책 속의 톤이 많이 튀는데 다시 보니까 아 이거 다른 분이구나 그래서 네. 노래 부르시는 분. 네. 네. 근데 네. 소양 작가님도 네. 작가님 제가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 다른 엔솔리지도 막 찾아 읽었어요. 네네. 시험이 없는 학교와 네네. 그리고 백년학교 막 이렇게 그 참여하신 작품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읽으면서 느낀 게 이분도 되게 진심이시더라고요. 네. 네. 예. 엄청 진심이죠. 제가 사실 그 장강면 작가님하고를 또 좋아하게 된 어떤 그런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네. 우리 둘이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때 SF를 되게 좋아해서 네네. 약간 SF 네. 관련한 활동을 이제 하셨고 했고 소양 작가님도 SF라면 예, 예. 이제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러시더라고요. SF를 네네. 잘 쓰시더라고요. 또 네, 가끔씩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희 둘 다 이제 그 첫 직장에서 약간 엉뚱한 데서 일을 하다가 둘 다 이제 직장 그만두고 네. 언론사에 간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네요. 기자와 PD로 그러다가 또 이제 어쩌다가 이제 네. 책을 쓰는 그렇네요. 물론 이제 뭐 저기 각종 문학상을 이렇게 휩쓸면서 네. 화려하게 작가로 데뷔하신 소설가로 데뷔하신 이 장가민 작가님에 비해서는 저는 너무 미미하지만 막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기자로 일하면서 소설 쓰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직업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저 공무원이고요. 그러니까요. 교육 공무원. 초등교사예요. 네. 초등교사입니다. 저는 그게 네. 되게 놀라웠던 게 네. 작품을 전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정보 없이 이제 막 읽기 시작했어요. 네. 소설만 이렇게 막 읽다가 학교 생활에 대한 묘사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 근데 또 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중고등학교는 아니 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아들이 둘인데 학교 묘사를 할 때도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학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안 해요. 네, 그때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건너서 우리 아들의 오늘 뭐 했는지 이걸 건너서 이렇게 듣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묘사는 제 직업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생각보다. 예, 예. 저도 그때 알아보는 게 많고 학교라는 그래요? 곳도 네. 굉장히 많이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 안다고 해도 그때 다 알아보고 다시 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저는 그래서 보면서 이게 근데 일하시면서 사실 이게 아,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제가 휴직을 좀 오래 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 작년 2학기 때 복직을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네. 저는 원래 작가를 꿈꾸지도 않았고 네. 이제 작가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장강민 작가님처럼 진짜로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생각도 못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좀 늦은 나이에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뭐예요? 아,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휴직을 아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래서 총 휴직 기간을 다 합치면 네. 13년을 휴직을 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전 오. 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사실 길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전업주부로 살았던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쨌든 제가 본의 아니게 투잡을 하고 있는 셈이 됐잖아요. 그때보다 아이 키울 때가 더 바빴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아이 풀타임 잡이에요. 네, 전업주부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 그래서 그때 저 이야기 배경 포틀랜드 갔다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육아의 연장이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다른 세상 보여주고 싶고 다른 체험 시켜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근데 이렇게 3달씩 여행도 가고 하려면 준비를 한 1년 전부터 해야 돼요. 맞아요. 뭐 옐로스톤 그 라츠 같은 데도 예약하려면 최소 1년 전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저희가 제2가 아닌데도
제의처럼 표를 짜서 계획을 해서 2년을 갔다 온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배경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꼭 써야지 했는데 거기 그때 쓴 에너지가 아까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걸 쓰게 된 거였던 거고 그건 작가의 말에 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이제 큰애가 사춘기가 왔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되게 관계가 좋았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네.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다 관계가 좋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또 교육학 배운 게 있고 그런데 이게 막상 이론과 실제는 다르고 이제 아들 사춘기가 딱 왔는데 이 뭐라 그럴까요? 허전한 것부터 해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놈이 왜 이럴까? 진짜로 정말로. 도대체 그래서 제가 청소년 소설을 좀 많이 썼는데 그게 그 맞아요. 당시에 청소년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관심사가 도대체 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해서 우리 나이로 좀 늦게 40 훌쩍 넘어서 습작을 시작했고 그래서 2020년부터 습작을 시작해서 22년에 등단을 했어요. 그러시군요. 데뷔하자마자 뭐 그냥 네. 주목을 왕창 받고 계십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 엔솔로지 작업에 나오셨던 그 시험이 사라진 학교 네. 마름모 출판사에서 네네네네. 이번에 이제 두 분이 같이 책을 작품을 이제 실은 우리의 네.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 이 네. 책이 나온 마름모 출판사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하기에 그때 출판사 대표님이 눈여겨 보셨구나. 네. 이 작품 보고 네. 근데 사실 저희 이제 팟캐스트가 그 네.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이 전화 수다방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하고 이 장강민 작가님은 우리가 이미 도서관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도곡 정보문화 도서관에서 네. 코로나 터지고 이제 2020년에 네. 장강민 작가님 와석을 하실 때 그 도서관 관장님이 네. 제가 이제 거기 도서관 단골 손님이다 보니까 네. 도서관 관장님 저를 아시는데 심지어 제가 장강민 작가님의 오랜 팬인 걸 아시고 네. 저에게 그 사회를 맡긴 거예요. 제가 네. 굉장히 너무 좋으셨겠네요. 영광스럽게도 저 완전, 김민식 네. 작가님을 사회자로 그래서 둘이서 그때 이제 막을 글을 했었는데 네. 저는 정말로 원래 이제 그냥 책 읽는 걸 어려서부터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고 네. 도서관 다니는 게 오랜 취미였던 사람인데 네. 너무 그 만남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사실은 두 분이 이번에 새 책을 낸 것도 도서관에서의 어떤 인연이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처음 만난 게 맞아요. 도서관이라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이야기 저 좀 그날 해주세요. 처음 뵀어요. 네. 어떤 작가님이 얘기해 누가 주세요. 얘기해 주실 작가님이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 아니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그날 작가의 말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다 디자인했는데 다 그날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셔가지고 잠깐 소름 돋았는데 왜냐면 그때 저희 술 많이 먹어가지고 특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나가도 돼요? 네. 그럼 뭐. 아니 이분이 네. 내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장강민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라고 네.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기자였고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이분에게 그 찐짜 붙는 애들이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내가 얘들이 모르는구나. 네. 이분이 댓글 부대 저자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 키보드 배틀을 오랜 세월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어설프게 붙었다가는 작살나는데 애들이 봤잖아요 그거 쓰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내가 쪽은. 그럼 소양 작가님이 그날의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올리시면 네. 틀린 게 있으면 제가 악플을 달게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이 기자로서의 어떤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네. 소양 작가님의 버전으로 첫 좀 만남을 주소가 얘기해 없을 주세요. 수도 있는데 제가 정하은 작가님하고 친분이 있었는데요. 정하은 작가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저 아무도 모를 때 등단하기 전에 이 모르페우스의 문 저기 단편집의 표제작이 모르페우스의 문인데 이제 그거 작품을 먼저 알게 되셔가지고 정하은 작가님하고 친분. 근데 사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친분이 맺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한겨레 신문 칼럼을 한 달에 하나씩 쓰셨는데 맞아요. 거기에 소개를 해주신 제가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칼럼이었어요. 네, 저도 제가 그때 칼럼 보고서 내가 이렇게 썼나?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썼구나. 네, 그것도 그렇고 문장 하나하나 보고도 너무 놀랐고 저는 사실 칼럼을 그렇게 막 읽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와 이거 정말 아무나 쓰는 거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좀 되게 놀랐었는데 정하은 작가님이 마르모 대표님 통해서 이제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선배가 후배를 먼저 만나고 싶다? 그거는 쉽지 않죠. 네. 네.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날 너무 재밌었어요. 셋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음식점에서 나와가지고 얘기가 다 안 끝나서 근데 네. 거기 시간 됐다고 나가라고 타임이 있는 데였어요. 밖에 나가서 한 30분 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서서 얘기를 이어가야 아쉬움에 그냥 헤어질 수가 없어. 보통 2차 가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 왜 못 갔죠? 기억이 안 나. 2차를 못 가고 길에서 겨울이었는데 또 한겨울이었는데 추워가지고 근데 그걸 덜덜 떨면서 또 얘기하다가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미 늦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갔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작가님하고 만날 일이 있고 그 작가님하고 작품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가님이 제가 소개를 몇 분 작가님을 소개를 해드렸고, 근데 저는 장르 소설 좋아하고 SF로 특히 좋아하고, 예 그러는데 저기 소위 순문학 하시고 네. 저기 정하은 작가님은 그리고 정치서도 쓰시고 다방면으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린 작품들을 보고 이런 거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렇게 장르에 인사이트가 있는지 몰랐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작품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도 비슷했고 작품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카톡으로 개인톡으로도 많이 하고 이제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제가 청소년을 그때 한참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쓴 청소년 소설 중에서 중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별 기대라고 할 것도 없고 이제 신간이 나와서 그냥 작가님한테 드린 건데 그게 칼럼에 또 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저 이러려고 드린 거 아니고 그치. 너무 놀라서 그랬더니 작가님 제가 칼럼을 같은 사람 거 2개 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얘기여서 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친분이 이어졌고 근데 제가 정하은 작가님을 생각하면 이게 여튼 이제 정하은 작가님이랑 소양 작가님이 되게 끈끈한 사이셨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아름다운 선배 작가와 후배 작가의 사이였는데 저는 그건 잘 몰랐고 저는 이제 정하은 작가님이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해서 네. 한 십몇 년 알아왔는데 저희는 그 정도로 막 끈끈하진 않고 뭐 가끔 뭐 이번에 칼럼 잘 봤어요. 뭐 문자 보내고 뭐 저 이번에 뭐 이런 책 나와요. 뭐 이런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래도 한 1년에 한 2-3번 만나가지고 뭐 맥주도 마시고 뭐 그런 사이였는데 저도 정하은 작가님 좋아하고 정하은 작가님도 아마 저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참고로 정하은 네. 작가님의 그 작법서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에 네. 우리 그 출판계 브루노 마스 장강면 작가가 역시나 피처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객원 출연을 하시는데 네. 마치 서로 다른 소설가의 이야기처럼 네. 1화 3개가 나오는데 알고 보면 셋 다 장강면 작가님 얘기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렇죠. 정하은 작가님이 2023년 말에 마름모에서 네. 이제 그 작법서를 내셨죠. 네.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름모도 신생 출판사였고 네. 정하은 작가님이 그러니까 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막 드러내고 막 활동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되게 각별하게 다가가는 작가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마름모 대표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제 마름모가 1인 출판사인데 원래 정하은 작가님 책을 이제 다른 그쵸. 출판사에서 예, 네, 맞아요. 작업했던 편집자가 독립을 해서 나가니까 거기에 원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를 마름모에서 2023년에 출간을 하고 저는 마름모하고는 뭐 이렇게 건너 아는 사이였는데 주로 이제 마름모 대표님은 저한테 대한 원망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왜요? 그때까지만 왜? 해도 뭐 무슨 뭐 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비하인드 하는데 뭐 이러면서 약간 뭐 이렇게 아이 바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었었는데 정하은 작가님이 그 책을 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름모랑 뭔 일이 하나가 성북문화재단에서 무슨 일을 같이 하고 하다가 그 책을 받았는데 네. 정하은 작가님한테 받은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읽은 다음 날 근데 마름모 대표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네. 했더니 마름모 대표님이랑 옆에 있던 그때 김근태 기념도서관 사서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지금 이제 소양 작가님하고 만난 것도 도서관이지만 이 그렇죠. 일이 기획된 것도 도서관이었어요. 아리랑 도서관이었을 거예요. 아. 아마 성북구의 아리랑 도서관에서 아리랑 시네마 옆에 있는. 네, 네네네, 아리랑 맞습니다. 시네마 옆에 예, 있는. 예. 아리랑 도서관에서 이제 마름모 대표님께 이 책 너무 재밌다. 이 책으로 같이 저도 막 그 책에 많이 나오니까 같이 북토크를 할까요? 했더니 옆에 있던 그 김근태 기념도서관 사서님이 무슨 이렇게 막 병아리를 낚아채는 매 마냥 그러냐고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하자고.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덕담 비스무리하게 같이 북토크나 할까요? 뭐 이랬는데 바로 그냥 성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저는 약간 까먹으신 줄 알았는데 다음 해에 2024년 절대 그런 분들 안 까먹죠.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아니, 장동건과 예. 정하은을 투톱을 모실 수 있는 자리인데 그 길에 놓칠 수가 없지. 3월에 갑자기 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때 뭐 북토크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하게 엮였어. 됐는데 제가 김근태 기념도서관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왜요? 도봉산역 옆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되게 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막 1시간 반인가? 의정부 가까이에 있는. 예. 이게 되게 멀잖아. 여기 등산로 입구잖아.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갔는데 이제 거기 정하은 작가님 오셨고 저랑 북토크를 했고 소양 작가님은 이제 정하은 작가님 때문에 이제, 오셔가지고 있으니까 오셨고. 객석에 계셨고 네, 그리고 그때 차무진 작가님, 정명섭 작가님 오셨는데 이미 저희 셋은 알고 있었어요. 차무진 작가님.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도서관에서 5 작가가 모였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북토크가 끝나고 네. 이제 모였는데 5사람이 저랑 소양 작가님은 처음 뵙는데 그렇죠. 다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맞아요. 정명섭 작가님은 마름모에서 책을 내신 적이 그렇죠. 있었고 예, 또 소양 작가님이랑 소설집을 하신 적이 있었고 여러 번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엔솔로지 찾아보니까 다 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그리고 정하은 작가님이 그 연재하셨던 한겨레 칼럼에서 차무진 작가님의 아폴론 저축은행이라는 책을 굉장히 극찬을 하신 적이 그거 있었어요. 제가- 그래요? 네. 소양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정한 작가님한테 추천을 책을 하신 거예요. 빌려드렸어요, 제가. 어쩐지 이렇게 네, 인맥이 이 작품 꼭 중요하다. 읽어보세요 하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고로 박동 부장님은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우리가 1년 전에 2024년 올라와 기억나지? 있어요. 제가 네. 내가 빌린 책에서 네. 차무진 작가님의 네. 솔로몬 저축은행을 했어요. 아폴론. 내가 왜 솔로몬이라고 그러나? 아폴론 저축은행을 네. 했는데 그걸 내가 빌린 책에서 다룬 이유가 아. 뭐냐면 한겨레 칼럼을 보고 그냥 아니 세상에 칼럼을 읽는데 네. 눈물이 나는 그죠, 것 같은 그죠. 거예요. 그 이별의 이야기를 네. 이별을 묘사해 나는 진짜로 그 칼럼을 읽고 나니까 네. 이 작품을 내가 안 읽고는 못 견디겠다 네. 해서 읽고 제가 차무진을 발견한 거죠. 저는 그 전에는 차무진 작가를 몰랐거든요. 네. 정하은 작가님이 서평을 되게 잘 쓰시고 진짜 잘 쓰세요. 되게 네. 잘 쓰시고 이렇게 네. 어떤 그 책을 읽어보고 싶게 네. 이렇게 잘 쓰셔가지고 그래서- 차무진 작가님이 그날 이제 정하은 작가님한테 약간 좀 감사한 마음을 좀 표하고 싶었고 그게 그래서 저희가 오셨던 거죠. 네. 셋이 사실은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랬던 네, 거예요? 예, 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미뤄졌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북토크가 진짜 끝나고 재밌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강명입니다 하면서 네. 저는 소양 작가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네. 저도 소양 작가님 이름은 알고 있었고요. 네, 네. 뭐 차문진 작가님은 정하은 작가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네. 뭐 이러다가 그냥 뭐 근처에 가가지고 그 낮이었는데 네, 맞아. 맥주나 한잔 하실까요? 뭐 화난 이렇게 해가지고 낮이었는데 아주. 근데 거기가 등산로 입구라 가지고 그 어. 등산객들이 막걸리 마시는 술집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거기에서 왜 흔히들 왜 등산하는 불륜 아직 그 얘기도 그래서 갑자기 왜냐면 장가민 작가님이 어디 술자리에서 갑자기 불륜 카페 뭐 아니, 이런 얘기 하실 분이 그러니까요. 아닌데 네, 제가 앞을 잘라 먹었네요. 아니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그날 이제 4월이었는데 가니까 등산로 앞에 술집들이 그쵸. 한 오후 2시인데 맞아.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고 막 다 너무 흥겨워. 그래서 그 막둥이네 몇 번째로 갔었죠, 저희가. 저희가 거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맞아, 맞아. 진짜요? 예, 예. 기다려서 맞아,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산을 좋아해요? 뭐 이렇게 와 진짜 한국 사람들 산 좋아한다 하다가
이제 깨달음의 시간이 오고 산을 좋아하는 걸까? 산이 좋은 걸까? 사람이 좋은 걸까? 뭐 이러다가 애기가 가보니까 등산 동호회가 지금 장난이 아니래요. 뭐 40, 50대 그 저기 네, 어디 온상이래요. 만남의 사랑이 온상. 싹 트는 곳이고 뭐 어. 이렇게 누가 뭐 팔 끌어줄 때 일단 그 사람 등산복을 입고 좀 판단을 좀 해준다고 얼마짜린가 뭐 이것도 좀 보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맥주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제가 그 즈음에 무슨 불륜 카페 기사를 봤었는데 네. 그 얘기를 이런 거 아시냐 불륜 카페라는 게 있다 어. 하니까 막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재밌어요. 내가 아는 누구도 불륜인데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얘기를 막 막 하고 어.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정명섭 작가님이 잘 그러시는데 뭐가 재밌게 얘기를 하면 우리 그거 가지고 엔솔로지나 해볼래요? 막 정 작가님 이러는데 꼭 얘기하시죠. 아, 그래요? 예. 그날 아마 정명섭 작가님이 약간 타이밍을 못 맞췄거나 아니면 골뱅이를 너무 맞아. 열심히 드셨거나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불륜 엔솔로지나 해볼래요? 이랬더니 옆에서 그 마름모 대표님이 너무 공중부양하듯이. 네, 공중부양했죠. 막 펄쩍 뛰어가지고 약간 끝날 때까지도 이게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저희는 농담을 한 건가 아닌가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근데 기획도 하셨잖아요. 네. 불륜은 아닌 것 같다. 부담스럽다. 어. 금지된 사람으로 하자. 네. 그렇게 네. 해서 금지된 사람으로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저희 책 보시면 음. 꼭 불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불륜도 불륜만을 얘기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 아니다. 거잖아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요. 네. 저는 이 자리에 소양 작가님이 있었던 게 약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사실 소양 작가님 다른 작품들을 지금 다 읽고 왔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근데 오르페우스의 문부터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참고로 여러분 이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그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소양 작가님의 이 책들 다른 책들도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양 작가님의 그 궁금증이 묻어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춘기 남자애들은 왜 이러는 걸까? 이놈 새끼들은 왜 이러는 걸까? 이것을 그리고 인간에 대한 탐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춘기 이 아이들에 대한 그 탐구 그게 가고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SF의 틀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과 해야 될 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 네.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진다는데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엄마 아빠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자꾸 나보고 의대 가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 앞으로 인공지능 뭐 그러면은 네. 이놈 새끼야 네가 공부를 잘해봐라 네. 그딴 소리가 나오나 막 이러기 때문에 네. 근데 약간 전 이게 뭐냐면 사고 실험 같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내가 나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시험이 사라진 학교도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마름모 출판사에 나오는 그 책들을 그 작품집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를 기르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중학생은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계에 대한 엄마로서 하는 고민에 네. 혼자서 답을 계속 찾으신 거예요. 네. 그에 대한 어떤 그걸 소설로 성장 소설로 청소년 소설로 남기셨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거는 네. 작가님이 네. 그러니까 장가민 작가님이 바람 잡아가지고 네, 불륜 네. 엔솔로지를 해보자라고 하지 않았으면 네. 가지 않았을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포틀랜드 오피스텔이 너무 좋은데 네. 다른 작품들하고 너무 결이 다른 작품이 나온 예,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작품들은 다 청소년 소설이고 다 이렇게 아니 그런데 청소년이기도 하지만 제 거 음. 특징은 성인이 읽어도 되는 걸로 그럼요. 예, 그렇게 맞아요, 썼어요. 맞아요. 예.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SF적인 어떤 그런 네. 게 또 강하고 판타지도 있고. 네. 근데 저는 보면서 포틀랜드 오피스텔이 정말 보면서 야 이거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약간 그 책의 이 몇 장면을 죄송합니다. 감히 이제 한번 앞에서 그냥 내 눈길이 자꾸만 너를 쫓았다. 이미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에 움찔하기도 했다. 그린 듯 갸름하고 고운 얼굴선, 조금은 처연하나 그렇다고 유약해 보이지도 않는 눈매, 크림처럼 희고 매끈한 목덜미, 단조로운 무채색 원피스를 입었음에도 빛나는 너는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을 만했다. 저 이 대목에서 저는 항상 책 읽다가 메모를 하거든요. 네, 옆에 네. 뭐라고 적었냐면 네. 제대로 설렌다. 진짜 막 너무 내가 이걸 이 묘사를 듣기만 해도 네. 진짜 제대로인데 살면서 잊히지 않는 낯선 이를 만날 확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집에서 다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너는 예측 가능한 내 삶의 얼마 되지 않는 우연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에서 우연히 이렇게 네. 어떤 여성을 보고 늘 설렜는데 네. 아내가 저기 내가 저기 얘기했었지 우리 애 그 저기 친구 엄마 네. 라고 데리고 왔을 때 네. 소설의 도입부인데. 완전 그냥 네. 훅 낚였었죠. 근데 저도 그 부분 읽을 때 되게 설렜는데 네. 약간 오디오로 들으니까 조금 끈적한 느낌이. 죄송해요. 제가 읽는 게 부장님이 좀 낭독해 주셨어야 되나? 우리 박동 부장님이 나중에 저기 녹음 편집하면서 다시 넣어서 아니 저 편집할 때 음색도 좀 이렇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과욕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로 설렜는데 이 설렘을 지금 이 난감한 이 박동 부장님의 표정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네. 작가님 말씀을 듣다가 PD님 말씀을 듣다가 느끼는 게 남의 책 이렇게 되게 읽고 싶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에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정하은이요 또 한 사람은 김민식 작가님이구나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감동-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읽으면서 너무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고령화 시대 많은 이들의 나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네, 네. 자, 왜 숙제냐면 제가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령화 시대 되게 간 거 뭐냐면 원래 우리가 생물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 우리는 목적,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한 60 정도 되고 나면 생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생존이라는 건 막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생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단계가 오잖아요. 네. 이제 세상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너 돈 벌 만큼 벌어서 이제는 좀 쉬세요라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 때가 오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번식을 더 이상 할래 할 수 없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는 사람이 모든 생명체는 언제 죽는 줄 알아요? 번식이 끝나면 죽어요. 그렇죠. 막 연어 같은 애들 그렇죠. 그냥 바로 죽죠. 역시 바로 딱 나오시는구나. 과학책을 또 워낙 많이 보시니까. 연어도 그렇고 심지어 왜 곤충 중에는 그 짝짓기 끝나자마자 바로 죽는 애들이 있어요. 잡혀 먹는 애도 있죠. 그렇죠. 심지어.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암컷의 뱃속에 이렇게 그 수정란이 그쵸, 생겼고 이 귀여운 아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양분이 필요한데 가장 가까운 양분은 바로 머리 위에 있단 말이야. 이것부터 잡아먹는 거야. 근데 수컷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네, 왜냐? 네. 번식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번식이 끝나면 죽는 게 그게 만물의 이치인데 순리인데 네. 우리는 번식이 끝나고 그러니까 근데 인간에게 그럼 인간은 왜 수명이 50, 60이냐? 독립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심지어 15, 16 막 네. 몸은 어른이 되어서 펄쩍펄쩍 뛰어다녀도 이것들이 아직까지 그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는 그래서 사람은 언제 번식이 끝나냐면 내가 낳은 아이가 그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그래서 내가 한 50, 60이 되면 이제 그래서 손주를 보고 그러면 이제 내게 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는 그러고 나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저 양반이 작가라고 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60 이후에 30년을 번식 활동을 다시 하라는 얘기가 뭐야? 제가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번식을 못 해요. 아니,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끝나. 절대 그걸 시도해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네.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세요. 여러분 이제 인생 이모작으로 작가 수업을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살아오면서 뭔가 배운 뭔가가 있으면 글로 다음 세대에게 남기셔야 됩니다. 번식을 하실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생산이네요.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생산을 하셔야 네.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설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설렐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란 말이야. 제가 한 2분 30초 전까지 이 얘기의 결론은 그러면 이제 60세에도 새로운 뭐 이렇게 번식을 하자. 약간 그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사가지고 이렇게 막 배포하는 거예요. 저출생 대책으로. 그런 건가? 막 하면서 솔깃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창작이다 하니까 더 솔깃했다가 역시 작가님, 역시 PD님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셨구나 하다가 다시 설레는 걸로. 자, 왜 그러냐? 왜 네. 그러냐? 설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저는 사실은 설레지 않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죽음의 시작은 저는 설렘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설레야 되냐면 그냥 소설을 읽으면서 설레자고요. 네. 그러니까 소설 속 어떤 그 묘사를 보면서 전 정말 설렜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네. 이 대목 있어요. 여러분 이 소설 진짜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진짜 이 치명적인 대사가 끈적끈적하지 않게. 알았어요. 너는 조금 짓궂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여기서 이제 이 화자는 남자분이고 네. 이 남자분이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면 제도 밖 사랑을 인정해줘야 할까요? 직장이나 재산, 오래 쌓은 평판 등 모든 걸 다 버리면 인정해줘야 할까요? 와, 전 여기서 진짜 야 이건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치명적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사실 그런 대사를 어떤 여성 캐릭터가 한다는 게 예. 이미 작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 혹시 예. 준비됐어? 예. 너 혹시 네가 다 그동안 쌓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한번 가볼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 알지? 하면서 설레죠. 저는 왜냐하면 이 대사를 딱 책에서 읽으면서 죄송해요.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대사를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한편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아주 작은 누군가는 만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냐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소영 작가님이 이 대사를 쓴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소설이 불륜 조장하는 소설인가? 아니 여러분들 이 소설 읽어 보시면 알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하여튼 많은 것을 제가 아까 사실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게 복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낯선 일을 내 집에서 다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고 저는 사실 정말로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네. 반성했다니까요. 나는 왜 소양이라는 이름을 몰랐을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청소년 소설 SF도 좋지만 네. 이런 거 조금 더 써주세요. 그리고 되게 써온 결이랑 다른 게 엄청 리얼한 소설이잖아요. 네, 네. 되게 사실적인 소설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 앞부분 되게 설렜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잘 쓰셨어요.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쓰고 막 이렇게 그 상황도 이게 한국이 아니라 이제 뭐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에 네. 간 네. 이제 뭐죠 이제 교육 때문에 아이 교육 네, 때문에 네. 잠깐 그렇죠. 간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데서 좀 불륜도 많이 날 것 그렇죠. 같고 거기서 이제 한국인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설렐 것 같고 말이 왠지 좀, 통하는 사람 네. 네. 많지 않으니까. 장소가 바뀌니까 마음도 약간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마음도 좀 싱숭생숭한 것도 있고 그렇죠. 좀 더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작가의 말에 썼잖아요. 저나 제 지인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 못 박았어요. 디스클레이머를 확실하게 이렇게 박아두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장가민 작가님 페이스북에서 불륜 앤솔로지 그럴 때부터 확 이렇게 관심이 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로맨스를 약간 가상 연애라 그럴까? 사실 왜 그 로맨스 드라마를 보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나는 저런 연애를 하지 않으면서 네.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그게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드라마 PD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드라마를 보시지 마시고 네. 소설을 저는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완전 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비주얼들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세트 네. 절대 내 주위에 없는 세트, 내 주위에 그쵸. 없는 네. 공간, 내 주위에 없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소설을 읽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지는 각자 자기 조건에 맞춰서 이걸 그렇죠. 구현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맞아요. 그 이성의 모습으로 네. 그리기 때문에 소설이 훨씬 더 설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오디오로 들었을 때 잠깐 제가 움찔했구나. 그 상상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약간 좀 알았어요. 이렇게 주인공이 좀 소년 같은 그런 소년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너무 소년미 있게 읽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두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 한번 끊어요. 이거 다 갈 수 없어. 사실은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에 대한 이 더 속 깊은 얘기를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장강명 작가님의 그 이번 작품집에 대한 소설에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자, 2회에서 다음 회에서 다시 네.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